세 번째 이야기. 나는 철줄이 우배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아이들은 나를 볼 때마다 허봉선 정신병자 정신병자 하며 자주 놀려댔다. 이렇게 외할머니를 놀릴 때마다 화가 많이 났지만 나는 항상 그 아이들을 노려보는 것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2학년이 되자 애들이 나이 이모까지 놀려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놀림을 그칠까 고민했다. 나는 학교에서 제일 센 아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나는 학교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일명 대가리라 불리우는 애랑 싸워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학교 대장은 나보다 키가 크고 2학년이나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다. 학교에서 학교 대장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던 남자아이가 쉬는 시간 우리 반 교실 문을 열고서 최금영 할머니는 정신병자, 이모는 앞을 못 보는 병신이어서 땅의 것을 주워 먹는다 하면서 놀렸다. 나는 눈이 뒤집혀 버렸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버리고 만 것이다. 그 아이는 키득키득 웃으며 전에 나를 같이 놀렸던 학교 대장이 있는 교실로 도망갔다. 학교 대장인 남자아이는 자리에 앉아서 애들이랑 놀고 있었다. 나는 달려가면서 책상 위로 올라가 그 애를 덮쳤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정신줄을 놓고 막 때렸다.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리지 못했다. 남자아이의 얼굴은 피투성이로 변해버렸고 선생님들이 와서 뜯어 말렸지만 나는 그 애의 옷을 쥐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울부짖듯이 말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이모 다시 한번 욕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나는 선생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밖에 기다리고 있던 누렁이와 있는 힘껏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중간쯤 가다가 나는 길 옆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갑자기 행복해졌다. 그렇게 벼르고 벼르던 아이들을 혼내줬다는 마음에 홀가분했다. 드디어 해냈어. 속으로 말했다. 입술은 싸우면서 터져서 피가 흘렀지만 정말 행복했다. 그때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었고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면서 스르르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그 후 나는 학교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이가 되었다. 학교 대장이던 남자애도 나만 보면 피해 다녔다. 난 학교 대장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나만 안 건드리면 됐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학교에 안 갔다. 학교에 안 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집에 할머니도 안 계셨다. 나는 며칠 동안 학교를 안 가고 누렁이와 산과 들을 뛰어다녔다. 나는 할머니가 집을 자주 비워서 점심을 못 사가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밖에서 기다리는 누렁이와 놀다가 교실로 돌아갔었는데 담임선생님이 그걸 알고 항상 밥을 덜어주셨다.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내 밥까지 싸가지고 오셨다. 늘 고마운 선생님이었다. 선봉에서 파견온 젊은 20대 중반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내가 학교를 가지 않자 내가 사는 할머니 집에 찾아왔다가 경악을 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어린애가 살 수 있어요? 선생님은 마을 반장을 찾아가 이모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하고 나와 누렁이를 선생님들이 사는 기숙사로 데리고 갔다. 선생님은 방을 같이 쓰자고 하셨다. 그곳은 밥도 잘 나오고 목욕탕도 있고 정말 좋았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는 늘 이모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다. 식당에서 남은 음식물이 있으면 누렁이에게 주었다. 저녁이면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 산수를 좋아하는 나에게 산수를 가르치면서 뿌듯해 하셨다. 어쩌면 이렇게 산수를 잘하냐고 하시면서 계속 숙제를 내줬고 나는 선생님이 채점하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에 산수가 제일 재미있었다. 그렇게 20일 정도가 지났을 때 할머니가 찾아오셨다. 할머니는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막 화를 내셨다. 나는 선생님을 꼭 안아드리고 다시 할머니 따라 나섰고 선생님은 늘 나를 안쓰러워 하셨다. 어느 날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웬 아저씨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왔다. 금에도 그리던 아빠였다. 금영아! 아버지! 아버지! 나는 학교 애들이 다 듣게 더 큰 소리로 아버지 하고 외쳤다.
애들이 나를 아빠 엄마가 없는 고아라고 놀린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금영이 아버지 왔어. 금영이 아버지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갔다. 선생님은 교실에서 뛰어나와서 아빠를 붙잡고 이야기했다. 저렇게 똑똑한 아이를 여기 계속 두시면 바보가 됩니다. 빨리 집으로 데려가세요. 선생님은 계속 아빠를 잡고 내 이야기를 하셨다. 애가 개하고 자고 먹고 합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인데 할머니가 정상인도 아니고 이모도 그렇고 어린 금영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어서 데리고 가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내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아빠는 탄강에서 일을 하느라고 휴가를 안 줘서 이제야 왔다고 하면서 나를 껴안고 우셨다. 할머니 집에 도착한 아빠는 나에게 짐을 싸라고 하고 나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나는 기쁨에 들떠서 아빠를 따라 나섰다. 드디어 집으로 가는구나. 철주리에서 선봉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학송역에 내렸다. 학송역에서 집은 가까운 거리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실 아빠는 먹을 식량을 구해오라고 엄마가 보내서 온 곳이었다. 우리는 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옥수수를 가지고 집에 도착했다. 마음은 정말 설레었다. 드디어 엄마를 보는구나. 우리 집은 큰 대문이 있었는데 아빠가 먼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엄마를 불렀다. 구마애미 나왔어. 그러자 여동생, 남동생이 뛰어나왔는데 동생들은 많이 커 있었고 시골에서 살아온 나보다 얼굴도 하얗고 이뻤다. 나는 왠지 낯설어서 큰 대문에 서서 머뭇거렸다. 아빠가 금영아 어서 들어와. 구마애미 금영이도 왔어. 하고 아빠가 말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화를 냈다. 누가 왔다고?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보냈더니 입은 왜 또 달고 왔어? 하며 화를 내는데 순간 그리움과 설레이던 마음이 칼에 난도질 당하듯이 숨이 막히고 절망스러웠다. 나는 그때 내가 무슨 감정이었는지 몰랐지만 집에 온 길을 다시 돌아 학송역으로 갔다. 그곳에서 선봉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선봉역으로 가서 하룻밤을 기차역에서 잤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사람들에게 철주로 가는 길을 물어서 철주로 돌아갔다. 나는 지금 그때 그 어머니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아직도 그때 그 엄마에게는 서름이 남아있다. 그 후 여동생도 할머니 집에 왔지만 매일 울어서 일주일도 못 있다가 다시 돌아갔다. 나는 어떤 환경이든 적응해서 잘 살았는데 여동생은 고집이 세서 밤낮으로 울어댔다. 할머니는 금영이는 순한데 셋째는 요물이라며 엄마한테 데리고 갔다. 여동생은 정말 독했다. 그렇게 나는 다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누룽이와 함께 뛰어놀았고 그날 이후로 엄마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썼다. 엄마 생각이 나면 밖으로 나가서 뛰어다니며 놀았다. 지금 생각하면 엄마도 그 당시에는 부족한 환경에서 자식 넷을 키우느라 지쳤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나는 엄마를 이해하지만 아직도 어린 마음에 준 그 슬픔은 용서를 못한 것 같다. 대인답게 엄마를 용서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직도 그때 그 일을 떠올리면 혼자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면서 울던 그 마음은 지울 수가 없다. 내게 못됐다고 아이를 낳아서 중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용서를 못했냐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솔직한 마음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쓴다.